예,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의도적으로 계류했다라는 의혹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요. 전국의 하급심 소송을 전수조사해서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했던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배상 재판을 하는데 그걸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도록 막거나 또는 뭐 배상 판결 처음에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집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 묶어두거나 5년째 묶어두고 있죠. 재판연구관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사법부가 알아서 이거 일본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 만큼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야 일본의 이제 뭐 만주군 출신이고 그런 개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그런 개인사도 없는데 사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결국 위안부 합의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교부 혹은 사법부 모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예, 뭐 그런 정황인데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증거들이 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 관련된 일본 정부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그런 재판들을 왜 이렇게 정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랬을까? 따로 챙기고 정리했다라는 건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예. 그러니까 이 양승태 사법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참 이상합니다. 자, 그건 이상한 건 의무로 남겨두고 이거 뭐 본격 수사가 되면 밝혀질려나요? 하여튼 이상한 일입니다. 기무사 관련 뉴스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예.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나왔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어제 결정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서 준비단도 어제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기무사 해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다음 달 1일에 이것을 공식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예. 군안사가 되나요? 약간 뭐랄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떨어지네요. 기무사하고 보안사, 기무사에서. 자, 저는 이제 뭐 이 실무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그 편제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잘 해나가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주류고 친이 구테타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왔다. 뭐 대통령도 몇 번 배출했으니까요. 그런 이너 서클. 그걸 어떻게 분리해낼까. 예? 그 이름표 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꼭 그 책임자급만 있느냐. 중간관리들도 다 있을 거란, 간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정보기관과 오비들의 사례, 국정원 댓글 때도 그랬지만 보면 비공식 채널로 묶여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리됐을 경우에, 그들을 또 먹고 살게 해주면서 그 커넥션으로부터 비공식 채널로부터 또 정보를 얻고 하나의 세력화를 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또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영무 장관에게 이제 하극상을 했던 민대령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군 일의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다들 국회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생활인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군내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극단적인 하극상이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전역 이후에 생활인으로서 보장된 약속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이런 직급이 이제 전역하면 방산업체 보안 책임자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편 후에 어떤 기업에 어떤 보험 책임자로 가는가 거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가 뒤를 봐주는가. 네, 그 커넥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모두가 생활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활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군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그 정도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장 없이 그렇게 지를 수 없는 겁니다. 생활인들 모두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딜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 그 커넥션이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군에 그 정도 돌을 던졌으면 자신이 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스스로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노조와의 공작을 했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서 소명이 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요.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처음으로 됐네요. 처음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모회사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삼성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 노조와의. 전자 임원이 구속된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그린화 작업들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에 관련되어 있던 전무입니다. 그린화 작업도. 미전실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분으로 몰아가기로 결정을 했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가 하는 두 가지 생각. 이분에서 끝나면 이분으로 몰아가기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의도적으로 계류했다라는 의혹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요. 전국의 하급심 소송을 전수조사해서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했던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배상 재판을 하는데 그걸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도록 막거나 또는 뭐 배상 판결 처음에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집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 묶어두거나 5년째 묶어두고 있죠. 재판연구관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사법부가 알아서 이거 일본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 만큼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야 일본의 이제 뭐 만주군 출신이고 그런 개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그런 개인사도 없는데 사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결국 위안부 합의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교부 혹은 사법부 모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뭐 그런 정황인데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증거들이 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 관련된 일본 정부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그런 재판들을 왜 이렇게 정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랬을까? 따로 챙기고 정리했다라는 건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그러니까 이 양승태 사법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참 이상합니다. 자, 그건 이상한 건 의무로 남겨두고, 이거 뭐 본격 수사가 되면 밝혀질려나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군요. 기무사 관련 뉴스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예.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나왔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어제 결정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서 준비단도 어제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기무사 해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다음 달 1일에 이것을 공식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예. 군안사가 되나요? 약간 뭐랄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떨어지네요. 기무사하고 보안사, 기무사에서. 자, 저는 이제 뭐 이 실무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편제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잘 해나가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주류고 친위 구태타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왔다. 뭐 대통령도 몇 번 배출했으니까요. 그런 이너 서클. 그걸 어떻게 분리해낼까. 예? 그 이름표 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꼭 책임자급만 있느냐. 중간관리들도 다 있을 거란, 간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정보기관과 오비들의 사례, 국정원 댓글 때도 그랬지만 보면 비공식 채널로 묶여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리됐을 경우에, 그들을 또 먹고 살게 해주면서 그 커넥션으로부터 비공식 채널로부터 또 정보를 얻고 하나의 세력화를 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또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영무 장관에게 이제 하극상을 했던 민대령 네, 같은 공개적인 경우에 장소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군 일의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다들 국회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생활인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군내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극단적인 하극상이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전역 이후에 생활인으로서 보장된 약속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이런 직급이 이제 전역하면 방산업체 보안 책임자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편 후에 어떤 기업에 어떤 보험 책임자로 가는가 거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가 뒤를 봐주는가. 네, 그 커넥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모두가 생활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활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군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그 정도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장 없이 그렇게 지를 수 없는 겁니다. 생활인들 모두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딜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 그 커넥션이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군에 그 정도 돌을 던졌으면 자신이 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스스로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노조와의 공작을 했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서 소명이 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요.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처음으로 됐네요. 처음으로. 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모에서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삼성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 노조와의. 전자 임원이 구속된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그린화 작업들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에 관련되어 있던 전무입니다. 그린화 제목도. 미전실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분으로 몰아가기로 결정을 했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가 하는 두 가지 생각. 이분에서 끝나면 이분으로 몰아가기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을 한
것이 전역 이후에 생활인으로서 보장된 약속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이런 직급이 이제 전역하면 방산업체 보안 책임자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편 후에 어떤 기업에 어떤 보험 책임자로 가는가 거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가 뒤를 봐주는가. 네, 그 커넥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 행동을 보면서 저 모두가 생활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활인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군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그 정도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장 없이 그렇게 지를 수 없는 겁니다. 생활인들 모두가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어딜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 그 커넥션이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군에 그 정도 돌을 던졌으면 자신이 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 행동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 스스로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노조와의 공작을 했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서 소명이 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요.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처음으로 됐네요. 처음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모회사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삼성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 노조와의. 전자 임원이 구속된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그린화 작업들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에 관련되어 있던 전무입니다. 그린화 제목도. 미전실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분으로 몰아가기로 결정을 했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윗선으로 올라가는 건가 하는 두 가지 생각. 이분에서 끝나면 이분으로 몰아가기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의도적으로 계류했다라는 의혹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수사 관련 뉴스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나왔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어제 결정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서 준비단도 어제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기무사 해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다음 달 1일에 이것을 공식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군안사가 되나요? 약간 뭐랄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떨어지네요. 기무사하고 보안사, 기무사에서. 자, 저는 이제 이 실무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그 편견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잘 해나가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주류고 친위 구태타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왔다. 대통령도 몇 번 배출했으니까요. 그런 이너 서클. 그걸 어떻게 분리해낼까. 그 이름표 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꼭 책임자급만 있느냐. 중간 관리들도 다 있을 거란, 간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정보기관과 오비들의 사례, 국정원 댓글 때도 그랬지만 보면 비공식 채널로 묶여 있단 말이죠.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리됐을 경우에, 그들을 또 먹고 살게 해주면서 그 커넥션으로부터 비공식 채널로부터 또 정보를 얻고 하나의 세력화를 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또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영무 장관에게 이제 하극상을 했던 민대령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군 일의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다들 국회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생활인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인 군내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극단적인 하극상이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전역 이후에 생활인으로서 보장된 약속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이런 직급이 이제 전역하면 방산업. 예,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의도적으로 계류했다라는 의혹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요, 전국의 하급심 소송을 전수조사해서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했던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배상 재판을 하는데 그걸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도록 막거나 또는 뭐 배상 판결 처음엔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집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 묶어두거나 5년째 묶어두고 있죠. 재판연구관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사법부가 알아서 이거 일본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 만큼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야 일본의 이제 뭐 만주군 출신이고 그런 개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그런 개인사도 없는데 사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결국 위안부 합의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외교부 혹은 사법부 모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예, 뭐 그런 정황인데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증거들이 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 관련된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그런 재판들을 왜 이렇게 정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랬을까? 따로 챙기고 정리했다라는 건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예. 그러니까 이 양승태 사법부의 잘못은 전국의 하급심 소송을 전수조사해서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일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했던 피해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배상 재판을 하는데 그걸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도록 막거나 또는 뭐 배상 판결 처음엔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집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 묶어두거나 5년째 묶어두고 있죠. 재판연구관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사법부가 알아서 이거 일본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 만큼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친일적인 성향을 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야 일본의 이제 뭐 만주군 출신이고 그런 개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그런 개인사도 없는데 사법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결국 위안부 합의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의 외교부 혹은 사법부 모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불편해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예, 뭐 그런 정황인데 이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계속해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증거들이 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일본 관련된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그런 재판들을 왜 이렇게 정지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랬을까? 따로 챙기고 정리했다라는 건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예. 그러니까 이 양승태 사법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참 이상합니다. 자, 그건 이상한 건 의무로 남겨두고, 이거 뭐 본격 수사가 되면 밝혀질래나요? 하여튼 이상한 일입니다. 기무대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참 이상합니다. 자, 그건 이상한 건 의무로 남겨두고, 이거 뭐 본격 수사가 되면 밝혀질래나요? 하여튼 이상한 일입니다. 기무사 관련 뉴스도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예.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나왔는데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어제 결정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서 준비단도 어제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기무사 해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다음 달 1일에 이것을 공식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예. 군안사가 되나요? 약간 뭐랄까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떨어지네요. 기무사하고 보안사, 기무사에서. 자, 저는 이제 뭐 이 실무적인 혁신에 대해서는, 그 편제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잘 해나가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주류고 친위 구태타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왔다. 뭐 대통령도 몇 번 배출했으니까요. 그런 이너 서클. 그걸 어떻게 분리해낼까. 예? 그 이름표 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꼭 그 책임자급만 있느냐. 네. 중간관리들도 다 있을 거란, 간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정보기관과 오비들의 사례, 국정원 댓글 때도 그랬지만 보면 비공식 채널로 묶여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리됐을 경우에, 그들을 또 먹고 살게 해주면서 그 커넥션으로부터 비공식 채널로부터 또 정보를 얻고 하나의 세력화를 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또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영무 장관에게 이제 하극상을 했던 민대령 네, 같은 공개적인 경우에 장소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군 일의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다들 국회까지 그렇게 한 것은.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생활인이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군 내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극단적인 하극상이죠. 극단적인